예,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녹취는 안철수 의원 측 실무진이 했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근데 신 박사님, 정치권에 계셨을 때 이렇게 이런 회담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면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녹취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 초선이나 재선, 웬만한 재선까지도요, 수행비서하면 운전기사입니다. 예. 운전기사 때 수행비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디 행사장에 갈 때 그냥 혼자 갑니다. 예. 근데 이제 3선 이상 된다든가, 예. 급이 좀 되는 분은 운전기사와 별도로 자기 가방 들어주고 늘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 옆에서 수행하는 그 별도, 운전해주는 사람과의 별도의 그걸 두는데, 안철수 의원은 초선이지만 대권주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와 별도의 수행비서를 두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수행비서가요, 그 안철수 의원 부인보다도 안철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가장 잘합니다. 예. 같이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사적인 비밀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수행비서하고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 다른 동료원들도 못 가는 장소에 문병호 의원이라든가 다른 국민의당 거 못 가는데 수행비서는 옆에 동석을 했단 말이에요. 배석을 했는데 그럼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녹음이라는 게 순전히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했겠는가? 그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이거 월간 중앙에 줬잖아요. 글쎄, 그 부분도 좀 언론에 넘겨줬잖아요. 왜 공개했을까? 그러니까 언론에 넘겨줄 때 이 수행비서가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넘겨줬겠냐 이거예요. 그때는 안철수 의원은 몰랐을 수 있지만 안철수 의원의 참모 그룹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누군가하고 상의해서 이걸 넘겨주고 언론에 공개되고 하면은 우리 측에게 유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주판을 튕겨서 넘겨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안철수 의원 측의 전형적인 이런 도의적으로도 이게 잘못됐고요. 정무적으로도 이걸 공개해서 본인들에게 득되는 게 있나요? 결국 오늘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마추어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 그러고요. 일각에선 공개된 노치록이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런 것도 알았을 텐데 그거를 넘겨줬다?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예. 안철수 의원은 전에 이호 여사가 진하게 나를 밀어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 녹취록을 보니까 그냥 찾아왔길래 덕담 정도로 건넨 걸로 드러나서 이건 고의적으로 유출했다면 이호 여사가 국민의당을 지지한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곤란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 유출이라기보다 고의적으로 유출했다기보다도 어떤 사고에서 나간 게 아닌가. 안철수 의원이 자기 불리한 내용을 유출시킬 이유가 없지. 나갔다. 예, 그래서 사고에 난 것 같고 아까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호 여사하고 안철수 의원이 만났을 때 이미 언론에 나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이호 여사 측의 공보담당관하고 안철수 의원의 공보담당관, 수행비서가 아니라요, 공보담당 보좌관입니다. 그래서 그분 두 분이 배석을 했는데 통상 이런 녹취는 초대한 사람이 어떤 의뢰와 관례 때문에 나중에 그걸 위해서 녹취하는 경우는 있어도 초대받은 사람이 녹취하는, 또 하급자가 상급자를 만나는 모양새인데 녹취하는 경우는 드문데 여러모로 결례를 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후광을 엎으려고 하는 호남의 주도권을 놓기 위한 과잉 경쟁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씁쓸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안철수 의원과 이호 여사의 녹취, 그리고 녹취의 공개 이런 거요. 이거는 사실 이게 자체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사자가 있는 녹취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라든가 우리 신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어떤 협의 없이 언론에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비상식적인 그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네, 법에 저촉되지 몰래 않습니다. 녹음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녹음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측면이 많아요. 이게 녹음을 도대체 왜 했으며, 이걸 도대체 왜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해서 본인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개했지?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저는. 누가 공개를 했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공개한 거 보면 그 안에 내분이 또 생겼나? 왜냐면 그게 유리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사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어쨌든 사과했으면 수습이 되나요? 글쎄요.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 본인이 사과했으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파장이, 왜냐하면 김홍걸 씨 문제랑 이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김홍걸 씨가 처음에 그 어머니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 적이 없다. 이 발언을 했을 때 저희들은 안철수 의원이 나와서 처음에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강하게 밀어주겠다. 이런 말 했을 때 김홍걸 의원을 갖다가 김홍걸 의원이 아니죠. 김홍걸 그 교수를 의심했었거든요. 예. 이거는 이간질 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호남의 민심을 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당이 싸우고 있는 마당에 이거는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이야기하는 게 참 볼썽사납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 의원 말이 조금 사실 워딩이 좀 틀렸거든요. 그래 이런 걸로 볼 때 안철수 의원 측이 훨씬 곤란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 그게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개가 되니까 저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 근데 어쨌든 박주선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섭단체까지는 3석이 모자랍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뭐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제 최재천 의원하고 이제 조금만 더 뭐 노력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미 좀 타이밍을 좀 놓쳤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초반에 그 신당 바람이 불 때 모든 게 그 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단숨에 그 20석을 돌파해내고 그다음에 지금 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그 쟁점 법안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나름대로 국민의당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꽉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냥 극한 대치를 하면서 꽉 막혀있던 전국을 숨통을 튀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달에 들어도 공천을 뭐 하면서 혁신공천 한다 그러면서 그 탈당한 건너온 의원 중에 몇 명이 희생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리듬을 탔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신당 바람이 부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반사이득 아닙니까? 기성정치에 대한 염증과 환멸. 반사이득은 자기가 노력한 정당한 땀의 대가가 아니고 그냥 불로소득이거든요. 근데 뭘 착각하게 되냐면요. 자기들이 잘나고 그렇게 될 줄 알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탈당 행령이 멈추고 그냥 쭉 올라가던 게 그냥 잠잠해지고 뭐 그러면서 리듬을 놓쳐버리는 이런 우를 범한 게 뭐 아니에요. 교섭단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 문제도 사실 박지원 의원이 김홍걸 의원을 목포에 출마시키는 걸로 영입한 거 아니냐라고 표적공천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박혜자 그리고 김영록, 이윤석 의원, 박지원 의원과 친한 의원들이 그 국민의당을 선택할 경우에 교섭단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맞불 형태로 김홍걸 의원에 서둘러서 비례와 지역구 공천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변재일 의원이 오늘 비대위원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김한길 의원과 아주 절친한 즉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탈당이 없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